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요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추석 이후 제가 최근에 관심 종목이라든지 추천 종목을 잘 안 올려드려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고 하면은 늘 추석 전까지는 시장이 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추석 이후에 이제 시장이 꾸준한 우상향에 대한 기대라든지 시장 상승 탄력에 대한 기대를 하고서 추석 이후에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주워 담으면 좋을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산타 랠리가 기대되는 그 다음에 탑3 종목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걸 요약해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배당주입니다. 배당주. 이제 배당 시즌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배당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들도 있고 관심을 안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돈이 없다. 즉 돈이 있다 없다는 내가 소액 투자단지 내가 큰 자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건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소액 투자자다라고 하면은 배당에는 사실 이거는 지금 이 방송 내가 소액 투자자야 하시면은 이 방송 당장에 종료하셔도 사실 괜찮습니다. 소액 투자자인데 배당을 노리고 배당주를 산다, 이거는 사실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면은 배당 같은 경우는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내가 한 주를 사고 두 주를 사든 뭐 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용돈을 좀 받기 위해서 종목을 샀다가 그 주식이 빠지면요, 오히려 내가 배당으로 받는 돈보다 주식의 손실폭이 더 커지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배당은 큰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겨봐야 이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에 안정적인 자산에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를 해놓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으로서 생활비라든지 용돈벌이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보통 배당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삼성전자죠.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삼성전자는 안 망하니까 하면서 배당만 노리려고 삼성전자를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오늘은 이 삼성전자를 살 게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번 연도에 상장사 중에 배당이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로 약 4조 4천억이 되면서 이 상장을 하는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삼성전자가 2조 정도를 해요. 2조 정도를 하면서 이 중에 물론 한 50% 정도가 삼성전자긴 하지만 그 외에도 기업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4조 4천억에 달하는 그러면서 이제 역대 최대 배당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보면은 최근 5년간 반기 배당금을 봤을 때도 그 전에 3조를 보통 못 넘었어요. 3조 좀 초반대 있던 종목이 작년에 2조 6천억이었다가 올해 4조 4천 정도까지 찍었기 때문에 이 배당 같은 경우 사실 기업에 대한 실적, 영업이익 이런 게 좋아질수록 더 많이 뿌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추세가 이렇게 확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배당이 줬다가 뺏는 게 얼마나 치사한 건데, 배당을 막 엄청 주다가 갑자기 또 안 주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좀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알아보시고 배우시면 좋겠다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배당금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배당금이란 건 말 그대로 기업이 이윤이 남았을 때, 배당금이란 말 그대로 기업이 영업에 대한 이익이 많이 남았을 때 우리 기업에 투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고맙다고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잉여금 일부를 기업의 소유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배당금 같은 경우는요, 이게 돈으로 현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도 기업에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를 증자로 주식으로 찍어서 푸는 게 무상증자예요. 그래서 보통의 배당은 돈 5할 무상증자인데, 배당 시즌에는 증자보다는 돈으로 받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배당 시즌이 다가왔다. 실제로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은 좀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배당 시즌이라는 거는 원래 이거는 거의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가을부터 안정적인 배당주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가을부터이기 때문에 보통 추석 이후겠죠?
그래서 추석 이후에는 보통 배당 시즌과 함께 배당주들이 꾸준한 우상향, 그러니까 배당주들이 막 상한가 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꾸준한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배당 시즌과 함께 같이 찾아오는 게 산타랠리라고 하죠. 이제 앞에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산타랠리, 말 그대로 산타가 주는 선물 같은 그런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배당주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이제 연말에 들어오면서 산타랠리 보면은 연말 배당주 투자는 공식이 되면서 연말에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증시도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배당주들은 거의 우량주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배당주들이 우량주들이 많기 때문에 증시의 상승을 같이 이끌죠. 그러다 보니까 산타랠리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실제로 산타랠리라는 거는 미국에서 이제 보통 보너스나 상여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의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각종 보너스가 집중이 되고, 이 보너스들이 이제 주식에 들어가면서 증시가 또 올라가지고, 그러면서 산타랠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시대는 이런 것보다는 이 상여금이라든지 보너스에 의한 산타랠리보다는 배당주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가총액 상위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당주는 종목은 뭐 쓰레기, 개잡주 이런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은 배당 잘 안 줘요. 거의 안 준다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들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상향하면은 증시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산타랠리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게, 배당주를 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살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배당주를 사기 위해서 들어가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네이버 금융에다 국내 증시 배당 들어가면 지금 제가 이거 도중에 잘라서 그렇지 실제로 얼마나 많냐고 하면은, 자, 네이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이버 이렇게 들어가고요. 증권을 누르시고 국내 증시에다가 배당을 누릅니다. 배당을 누르면요. 보다시피 배당주가 쭉쭉쭉쭉 해가지고 맨 뒤까지 가면요. 25까지 있어요. 이게 지금 한 칸당 10개가 넘겠죠. 20개라고 해도 약 5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시는데, 배당주도 사는 종목 선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잉여금이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남는 기업,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이라고 합니다. 배당 성향이 보면 이게 배당 성향이 얘네들이 남는 돈에서 얼마나 뿌리는지가 중요한데, 배당을 또 너무 많이 뿌리면 안 좋아요. 왜? 남는 돈을 뿌리는 건데, 그 남는 돈을 너무 많이 뿌리면 기업에 남는 돈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유보율이 줄어들면서 그게 나중에 재무에 또 타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뿌리는 기업이 좋고, 뭐 사실 근데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저는 보통 배당주를 투자할 때 이걸 보라고 얘기해요. 사실 근데 이 방송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저는 배당주를 거의 안 사요. 저는 배당주를 거의 안 사요. 실제로 시황이라는 동영상을 매일 찍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슈가 뭐가 있는지 아시라고 찍어드리는 거지, 마찬가지로 전 배당주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찍는 거지 전 절대 안 삽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첫 번째, 대다수가 굉장한 우량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고 하면은, 이런 우량한 종목들은 거의 다 이미 계속해서 올라가 있는 종목이에요. 거의 하방으로 밀린 종목보다는 대다수가 찾아보면 알겠지만 계속 올라가서 적게는 200%, 많게는 500에서 600%까지 저가 대비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의 안 산다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든지 이런 걸 떠나서 보통의 저는 뭘 보냐고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봅니다. 이거는 거의 연말에 많이 봐요. 사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안 본다고 하지만 배당주 같은 경우는 많이 봐요. 배당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정적인 우량주여야 되기 때문에, 배당주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잡주보다는 우량주가 많아요. 배당은 잡주보다는 우량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안정적으로 받쳐준다고 하면은 그것이 조금 더 안정성에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배당금이 계속 커져야 돼요. 배당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 배당금이라는 건 기업이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남아서 고맙다는 의미로 개인에게 푸는 겁니다. 개인에게 풀어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배당금이 계속 줄어든다. 그럼 기업이 말 그대로 영업이익이 이익이 줄어든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뭐가 있냐, 과거 3년 전에 얼마였는지, 2년 전에, 1년 전에 얼마였는지, 최근에 얼마였는지, 그래서 저는 딱 볼 때 그걸 봐요. 이 배당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가, 못해도 같거나 늘어나는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종목을 선정한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3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 모든 종목들을 찾아봤을 때 배당 성향도 강하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앞으로 미래 가치도 받쳐주면서 기업이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서 고맙다면 개인에 풀어주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종목,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영업 실적도 기대되는 종목을 좀 뽑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고려아련이라는 종목이에요. 고려아연. 발음이 좀 어렵네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원자재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많이 가고 있고요. 종합비철금속 재련회사로서 쭉쭉쭉 이거 아시겠죠? 안 읽어봐도 알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급을 봤을 때 보면은 2021년도에 봤을 때 오늘까지, 이제 9월 12일 오늘까지지만 실제 금요일까지 보면은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등 사모펀드, 기타 법인 등이 꾸준하게 들어왔습니다. 꾸준하게 매수세가 외국인 기관은 없지만 기관에서 계속 꾸준히 받쳤기 때문에 매수 수급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에 대한 실적을 보면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배당금 15,000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배당 성향도 50%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정도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보면은 3년 전, 2년 전, 1년 전 계속해서 쭉쭉쭉 늘어났어요. 쭉쭉쭉 늘어났고, 그러면서 매출액도 보면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보이죠. 그러면은 작년보다 올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또 올해 배당금도 늘어갈 확률도 크다.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에 대한 상승폭도 기대되기 때문에 올해도 배당금이 늘어날 확률도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얘기했다시피 차트적인 부분 봤을 때 저는 절대적으로 좀 안 산다, 배당주는 안 산다는 게, 최저가 38,000원 찍혔던 게 지금 50만원이에요. 그럼 못해도 지금 10배 이상 올라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을 안 산다는 거고,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져간다면은 이런 단기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45만원까지 분할매를 잡고 40만원을 손절가로 잡는다든지, 아니면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한다고 하면 진짜 30만원까지도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당을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사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가치적으로는 괜찮아요. 알다시피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1조 클럽 진입 전망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매출액에 대해서 이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가는 이 종목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근데 그 1조 클럽에 들어갑니다. 1조 클럽 말만 들어도 뭔가 부르주아라 표현이 좀 있는 놈들끼리 하는 그런 거 같잖아요. 그래서 1조 클럽에 대한 이 전망치가 기대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면은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인상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줄 인상 커지는 인플레이션 공포감, 고려아연, 포스코, 현대제철, 동일제, 한일처가 수혜 볼까하면서 실제로 수혜를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리가 이제 특히나 작년 대비해서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대비해가지고 지금 2배가 상승했어요. 2배가 상승했는데, 이렇게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때문이에요. 그래서 풍산 등 구리 관련주 동반 상승했고, 바이든 친환경 정책의 수혜를 본다라고 하는데, 왜 이게 늘어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친환경 정책을 하기 위해서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력, 이제 해상력 이런 것들 보면요, 계속해서 보이죠 여기? 오토 4.4톤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구리의 이제 사용 증가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정책을 하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 이런 것들만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구리가 사용되는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이 전망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미는 친환경 정책에는 이 전기차도 좀 이제 포함되죠. 친환경 자동차.
근데 실제로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 때 제가 뭐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구리가 더 사용이 된다. 그래서 구리에 대한 사용량이 봤을 때 친환경 자동차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가는 동안 친환경 정책을 미는 동안에서는 구리 가격 상승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이 철강 쪽으로 해서 이런 원자재 가격 관련해 가지고 고려 아연이 미래 가치라든지 이런 전망 수혜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꾸준한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슈라든지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효성 TNC 이번 연도에만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지만 효성 TNC라는 종목은 보다시피 섬유 소재인 스판덱스와 라이론 원사다인데 최근에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레깅스 요즘 레깅스 엄청나게 이제 길거리에서 젊은 여성분들이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레깅스라든지 이런 편한 소재 의류들이 이제 많이 상용화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소재인 스판덱스가 이 관련된 수혜로서 효성 TNC가 많이 받고 있어요. 또 수급 같은 것도 봤을 때 사실 기관 쪽 수급은 많이 나갔지만 여러분들 좋아하는 외국인은 어쨌든 꾸준히 들어와 있는 상태다. 또 21년도 1월부터 오늘까지 봤을 때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매출액을 봐도 뭐합니까? 매출액도 이번 연도 꾸준하게 증가, 내년 2023년까지 증가에 대한 기대치는 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6배 정도의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내년부터 좀 다시 줄어든다고 하지만 어쨌든 매출액이라든지 단기 순이익 부분은 확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배당 같은 거 1,000원, 2,000원에서 5,000원 됐어요. 5,000원. 그래서 1,000원에서 2,000원에서 5,000원 됐기 때문에 굉장하게 이번 연도에도 한번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저는 절대 안 살 것 같긴 해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얘기했다시피 그냥 이론에 따라서 설명드리는 거고, 차트는 보면은 이런 차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 효성 TNC가 더 간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때려 죽여도 안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배당을 노린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든지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고, 이슈 같은 경우 사실 효성 TNC는 사신다 하더라도 올해 중으로만 좀 올해 배당받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끝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효성 TNC가 지금 상승하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이거죠. 이제 고부가가 뭡니까? 스판덱스가 지금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이 스판덱스에 대한 호재 그러면서 2분기에 역대급 실적 비결은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수혜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스판덱스 호황속 연간 영업이익 1조 기대가 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고려 아연과 동일하게 1조 클럽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스판덱스가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전에는 이 뭐 때문에 얘네가 성장했냐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보면은 뉴스도 그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고 하죠. 근데 뭐 때문에냐고 하면은 매년 섬유 설비 증설에 나섰던 중국은 코로나 경기 침체로 수요 감소를 전망하고 작년엔 설비 증설을 잠시 중단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중국에서 설비를 중단했기 때문에 이 수요 물량이 줄어들죠. 물량이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이지케어 스판덱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졌다. 무슨 말이냐?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제 공급도 따라가줘야 되는데 중국이 뭐예요? 이 코로나 침체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겠지 하고 이거를 증설을 중단했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뭐가 돼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반사이익, 가격도 올라가는데 수요도 중국이 줄였어. 그럼 얘네가 당연히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번에 스판덱스 호황으로서 없어서 못 파는 정도가 됐던 거지, 이제 내년부터 다시 중국이 다시 공장 재가동하고 생산 설비 다시 증설하고 다시 돌리면은 수요가 쫓아오죠. 그럼 가격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옛날에 그거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허니버터칩 기억날까? 허니버터칩. 이거 저도 옛날에 이 여자친구한테 주겠다고 진짜 어떻게 구해가지고 한 봉지에, 맨 처음 나왔을 때 한 봉지에 내가 2만원인가 3만원 주고 샀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당시 허니버터칩 진짜 여러분들 중고나라 보면 무슨 비닐봉지에 3조각인가 5조각 넣어놓고 조각당 1,000원인가 해서 갖다 팔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허니버터칩 지금 이제 어딜 가도 팔잖아. 어딜 가도 파니까 아무도 그냥 안 사먹는 건 아니지만
올레가 돌아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시 중국이 지금 수요를 줄였기 때문에 공급을 줄였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의 못 쫓아갔던 거고, 이 공급을 다시 늘리면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가격적인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 다시 매출액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뭡니까? 이 효성 TLC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올해까지 배당금을 보고 보유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고 하면 다들 잘 아는 솔브레인. 솔브레인은 최근에 이제 재상장하였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업,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기업 미래 가치 같은 거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는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사의 공정용 화학재. 어쨌든 뭐 얘네 삼성전자, SK, LG 디스플레이 꽤 큰 회사를 이제 뭡니까? 큰 회사에 이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기업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급 같은 경우 본다 하더라도 이 기업 역시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과 함께 지켜본다라고 하면 솔브레인도 꽤나 안정적인 종목이다라 판단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매출액은 찍히지 않지만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왜 이렇게 내려왔니? 이게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해가지고 매출액이 거의 이제 올해 2배 정도 증가를 하죠. 내년부터 증가해서 영업이익도 2배 정도 기대되고, 그 다음에 뭐 배당금은 뭐 사실 찍힌 게 없어요. 찍힌 게 없지만 어쨌든 배당금 1950. 근데 작년에 여기서 1950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좀 더 많은 배당금을 주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상을 해보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배당금에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 했을 때 저는 솔브레인이 제일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24만원까지 열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분할 매수하면 여긴 기술적인 반등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얘가 연말까지 이렇게 밀렸다가 기술적 반등 나와주면은 나는 24만원 근처에서 줍줍했을 때 기술적 반등으로 수익 보고 배당금으로 수익 보고 일석이조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제 사실 솔브레인은 미래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솔브레인은 굳이 미래 가치를 언급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까 앞서 얘기했던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이 큰 기업들을 이미 매개체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는 기업이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삼성전자는 안 망해라고 하면서 배당주적으로 샀던 것처럼, 만약에 배당주로서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을 찾아라 한다고 하면은 산다고 하면 저는 솔브레인을 사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만큼 어쨌든 그러니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전기차라든지 삼성전자가 이제 목소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이 모두를 얘네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2016년도 기사지만 지금도 얘네가 전기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되어 있는 모든 시장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솔브레인은 미래 가치는 충분하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내가 배당금을 타기 위해서 배당을 노리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세 개 정도의 종목을 이야기해주고 싶고, 근데 사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차트적인 부분을 더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때려 죽여도 저는 사실 이 종목들 아무것도 안 살 거예요. 하지만 늘 얘기했다시피 시황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여러분들 더 분석하시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래 배당 시즌이라는 게 있구나 하면서 배당주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연말에 수익 보기에는 더 큰 종목들, 더 큰 시세를 볼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